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돼지를 행복하게 키우면 돈을 못 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한 국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예상 밖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동물 복지에 신경 쓰면 당연히 농장 수익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오래된 생각, 이 통념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숙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비싸도 괜찮으니까 윤리적으로 키운 제품을 원한다. 이러면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농장주분들 입장에선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아니, 복지 챙기다가 비용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면 우리 망하라는 소리냐? 바로 이 팽깽한 줄다리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 농장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한 연구팀이 이 해묵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직접 나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돼지 농장 32곳의 실제 데이터를 정말 샅샅이 뒤져본 거예요. 복지와 수익, 이 두 마리 토끼, 진짜 같이 잡는 건 불가능한 일인지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동물 복지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했을까요? 연구진들이 쓴 아주 기발한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어떻게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되게 막막한 질문 같죠? 그런데 연구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동물복지 점수, AWP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농장별 복지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십 가지 항목을 따져서 0점에서 1점 사이에 객관적인 점수로 딱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모든 농장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점수 뭘 보고 매기는 걸까요? 크게 4가지 항목을 봅니다. 첫째, 돼지가 사는 집은 쾌적한가? 즉, 사육 시절. 둘째, 스트레스 없이 자기 습성대로 지내는가? 행동 표현. 셋째, 당연히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겠죠? 건강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먹고 잘 마시는가? 먹이. 이 4가지가 돼지 복지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32개 농장의 점수를 쭉 매겨봤더니 평균 점수가 0.62점이 나왔습니다.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한 62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이 꽤 많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점수도 매겼고 생산성 데이터도 있어요. 과연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농장주들의 그 오랜 걱정이 사실로 드러났을까요? 일단 첫 번째 결과만 놓고 보면 농장주들의 우려가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까 전반적인 복지 점수, 즉 AWP가 높은 농장일수록 생산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아, 역시 2마리 토끼를 잡는 건 그냥 꿈이었을까요? 그런데 잠시만요. 정말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겠죠.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복지 투자가 똑같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높은 막대들, 그러니까 좋은 사육시설을 짓고 적절한 행동 표현을 위해 공간을 넓혀주는 것. 이런 투자는 생산성을 꽤 많이 갉아먹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돼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건강 상태나 잘 먹이는 좋은 먹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똑같이 동물 복지를 위해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발견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 농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딱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복지와 효율성이라는 2가지 잣대를 가지고 농장들을 4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가장 이상적인 곳은 오른쪽 위, 돼지도 행복하고 농장주도 돈을 버는 윈윈형 농장이겠죠? 반대로 그 아래, 돈은 벌지만 돼지가 불행한 산업주의자형도 있고요. 왼쪽 위를 볼까요? 돼지는 행복한데 농장주가 힘든 이상주의자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왼쪽 아래는 돼지도 농장주도 모두 힘든 고전형이고요. 여러분이 농장주라면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나요? 특히 연구진은 이 이상주의자형 농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돼지는 행복하나 농장주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썼는데 아직 현명한 전략을 찾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이상주의자나 고전형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저 윈윈형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무작정이 아니라 똑똑하게 투자하는 거죠.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복지는 돈만 많이 들고 사업에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복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바로 이 접근 방식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뭘까요? 첫째, 농장에서는 한정된 돈과 노력을 건강과 먹이처럼 가장 효율이 좋은 곳에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정부의 동물복지 인증제도 같은 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냥 시설만 보고 점수를 줄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하게 운영하는 농가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요.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진짜 실속 있는 복지를 응원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윤리와 수익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훨씬 더 지능적인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돼지도 행복하고 농장주도 행복한 그 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